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지금 막 이제 전환이 되어가지고 잠깐만요. 자, 오늘 주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예, 한번 보세요. 자, 연준의 경고. 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연준의 경고. 증시 조정 속 시장의 트렌드 긴급 점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네, 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자, 메인 방송 여러분들, 네, 동시 접속자 수 2,500명인데요. 아, 매일매일 전날 종가 관심주들 향방, 네, 뭐 플러스인지 미션 성공인지 아니면 미션 실패인지 매일매일 발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여러분들, 네, 아쉽지만은 미션 실패 종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개파란 거에 비하면은 선방했다고 생각하고요. 미션 부분에 대해서 제가 AS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전일 종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종가 관심주, MK전자, 유니테크노, 해성DS, 지에논에너지, EM플러스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기쁜 소식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컴투스 홀딩스가 무려 장중에 급등을 했었어요. 요거는 이제 요 며칠 전에 계속 얘기했던 종목인데, 오늘 11% 상승을 했다가 지금 윗골이 달리고 있는데, 고가 부근의 저항에 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네, 먼저 종가 관심주 매를 먼저 맞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2시 30분부터입니다. 맞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박찬홍 마지막 승부주 방송 내용 구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일 종가 종목 결과를 발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황, 증시 체크 포인트인데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 종목을 설명을 할 때 매매 노하우까지 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시황을 좀 간단히 또 점검해 드리고 당일 종가 관심주들 4종목에서 5종목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은 어제 이제 종목 알려드린 종목 중에서 먼저 MK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K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지금 현재 1.2% 정도 하락 중인데 마이너스 아직 3%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션을 연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MK전자는 AI 반도체 소재 쪽에서 숄더볼 쪽입니다. 숄더볼과 자, AI 반도체 소재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네, 숄더볼. 네, 숄더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네, 저번에 알려드렸죠. 이렇게 기판이 있으면 그 위에 반도체가 있는데 이 반도체를 좀 밑바닥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이제 숄더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어, 숄더볼은 AI 반도체에서 내열성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MK전자가 숄더볼 쪽에서 1위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네, 현재는 옆에 박스권의 기간 조정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오늘 왜 떨어졌는지 간단히 체크를 해드리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소재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미리 좀 매를 먼저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관련주는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미리 매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MK전자가 잠깐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MK전자 마이너스 2% 미션 연장을 하겠습니다. 미션 하루 더 연장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테크노는 삼성 SDI 관련주고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셀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테크노도 하루 이틀 정도, 오히려 오늘 종가가 저는 좋아 보이는데요. 네,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 자, 뭐 실적은 나오는 회사입니다. 네, 보통 이제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1124억이고요. 매출은 약 800억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케이스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은 양음음 패턴이고요. 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어제 저가보다 살짝 밀린 부분이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나오고, 눌림목, 거래량 없는 이런 그 음봉은 좋은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성 DS. 해성 DS는 AI 반도체 쪽에서 이 반도체 소재 중에서 리드 프레임 쪽입니다. 반도체를 고정해주는 그 틀 역할을 하는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가 해성 DS인데, 최근에 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지금 AI 반도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런 기판과 리드 프레임 관련주들이 이틀 전에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3% 이탈했으니까 미션 실패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유니테크노는 둘 다 미션 실패. 자, 미션 실패지만은 저는 좀 미션을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자, 일단은 해성 DS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션 실패했는데 그냥 미션 연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급반등이 나옵니다. 일단 트렌드도 맞고요. 왜 그러냐면 AI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셀 케이스 최근에 트렌드도 맞기 때문에 그 2월 달에 주도 테마인 2차 전지, AI 이 소재 쪽, 이런 쪽은 주도 테마에 들어가기 때문에 눌림목에서는 오히려 날 매수해서 반등이 세게 나오면 그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제 어제도 그 신재생에너지 쪽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지에논 에너지는 지열 에너지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사가 리튬 코리아입니다. 리튬 코리아가 미국의 샌디에고 주립대학하고 리튬 추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장중에 마이너스 7.220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거는 일단은 3% 완벽하게 이탈을 했고,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2.79인데 이런 것은 미션 실패죠. 근데 하루 이틀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것도 미션 실패됐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자, 미션 연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M 플러스는 어제 TV 출연을 해서 한국경제TV 대박정국 일부에서 이제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했어요. 네, 오늘 시가로 기준으로 했는데 대박정국 종목은 그 다음날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요거는 현재 미션 실패인데, 오늘부터 일단은 관심권에 두시고요. 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 재무제표가 안 좋다. 이게 단점입니다. 재무제표는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EM 플러스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제 방송에 잠깐 나갔던 종목이다. 이게 이제 방송 종목도 일주일짜리 승부주기 때문에 거기 방송 컨셉이 일주일만 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EM 플러스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제 종가 종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미션
실패인데 오늘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회사는 왜 EM 플러스 본업은 소방차, 네, 소방차 및 특수 차량 제작입니다. 원래 본업은.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양극화 물질 특허 취득을 했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화재 폭발 방지 제품인 방열계 필링겔, 네, 요거를 또 얘네가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2차 전지 화재 많이 나죠. 네, 그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열계 필링겔을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량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차세대 응급제 기술을 또 얘네가 확보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CNT, 네, CNT를 대량할 수 있는 핵심 특허를 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냥 2차 전지 관련한 테마주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테마주인데 여기에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저항대, 구름 저항대를 맞고 떨어졌다는 부분이 좀 아쉽 고요. 아무튼 뭐 오늘부터 관심권에 넣어놓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던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컴투스 홀딩스 한번 보세요. 자, 컴투스 홀딩스 요거는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급등이 나와가지고 컴투스 홀딩스가 근데 이제 맞고 떨어졌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네네. 어우, 네, 골든트리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네네. 자, 보시고. 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자, 컴투스 홀딩스 수익 내신 분 수익률 써주세요. 자, 컴투스 홀딩스 수익 내신 분 수익률 좀 써주세요. 요거는 요 며칠 계속 얘기해가지고, 매수를 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수익률 좀 한번 써주세요. 당전 시간에 매도. 그런데 요즘은 중대형주 빼고는 완전 개별 종목 장세여 가지고요. 미국장 안 좋다고 해서 뭐 우리 주시장이 또 100% 떨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개별 종목 장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히려 어제 상해 종합지수 영향을 좀 우리 시장이 좀 받는 것 같은데요.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이 컴투스 홀딩스 설명하고 시황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히려 저는 컴투스 홀딩스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체크해 드릴게요. 요거는 사이드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자, 게임주가 오늘은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 게임주 봐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게임주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 며칠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게임주 바닥권이에요. 보셔도 됩니다. 큰 위험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이 샀던 가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메이드 막 20만 원대 사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위메이드를 여러분들 15만 원, 20만 원 산 적이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맞죠? 아니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이거 작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컴투스 홀딩스 작년에 막 10만 원, 15만 원 이때 저한테 질문했던 거 기억이 많이 나요. 공개 방송 때. 10만 원, 15만 원 사도 되나요? 뭐 심지어는 20만 원 넘었는데 사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지금 얼마예요? 5만 2천 원. 반에 반 토막. 15만 원에 사신 분들은 3분의 1 토막이에요. 그죠? 지금 괜찮아요. 지금. 네, 보셔도 돼요. 네네네, 해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네. 그래서, 오늘 컴투스 홀딩스 올라가서,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서, 그래도 컴투스 홀딩스는 수익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제 종가 승부주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오늘 갭으로 떨어지면서. 네, 그래도 AS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AS 다 할게요, 제가. 그리고
네. 어우, 네. 매매, 루양이님 매매 잘하시네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컴투스 홀딩스가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가능성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원래 이제 컴투스 홀딩스는 구 게임빌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은, 음, 자,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컴투스 홀딩스 지주사,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가 컴투스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위즈윅 스튜디오를 컴투스가 지배, MP를 위즈윅 스튜디오가 지배. 자, 컴투스 홀딩스가 컴투스가 위즈윅 스튜디오를 MP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고요. 또 위즈윅 스튜디오는 마마무 소속사 2대 주주고요. 자, 여기서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일 핫한 주식이 뭐예요? SM이잖아요. 자, 컴투스가 SM 지분을 4.2% 보유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자, 예, 예, 햇빛님 감사합니다. 자, 컴투스가 SM 지분 4.2% 보유 중. 네. 알았다 1번. 여러분. 네, 알았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어유, 오늘 여러분 재밌게 해드리려고 제가 시장이 빠지면 저도 좀 힘이 빠지지만, 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막 줄기차게 매도하고 있지만, 이런 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좋은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리고 뭐, 어제 종가 관심주 잠깐 주춤해도 또 결국에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AS 계속 해드린다고 말씀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3% 자동 자르면 돼요. 종가 관심주 말씀드리고, 안 가면 3%에 바로 자르셔도 됩니다. 네네네. 자, 자, 컴투스 홀딩스 신작 제노니아라는 게임이 이번에 곧 출시하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이거 보시죠. 이제 컴투스 홀딩스의 기대작입니다. 제노니아. 원래 이랬어요. 네, 제노니아가 옛날에 이랬다고요. 네, 옛날에 이런 게임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게임 자체가 좀 멋져지는 거죠. 제노니아 4 모든 시대를 지나서 제노니아 5. 제노니아가 이 유저들이 1억 명이었대요. 1억 명. 1억 명이 훨씬 넘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컴투스 그룹이 엄청나게 지금 공을 들여서 만드는 신작 게임이에요. 신작 게임. 자, 게임 회사는 신작 게임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커요. 여러분. 이 제노니아라는 이 게임이 원래 이제 유저가 6천만 명에서 6,500만 명에서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뭐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서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제노니아 이 게임이 예전에 인기가 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컴투스가 이번에 제노니아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개발을 해가지고 컴투스가 서비스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이노니아 IP 게임은 과거 이용자가 6,500만 명에서 1억 2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누적으로요, 누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중에서 제노니아를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3월 됐으니까 이제 곧 출시해요. 그래서 제노니아가 만약에 대박이 나면은 주가가 레벨업이 되겠죠. 근데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컴투스도 같이 움직이겠죠. 네, 컴투스도 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저는 컴투스 둘 중에 어떤 거 사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성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얘가 이제 변동성이 좀 약해요. 그 대신 조금 변동성이 적어요. 예, 컴투스 홀딩스는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 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컴투스 홀딩스는
그 코인하고도 또 연관이 돼서 C2X 코인이나 뭐 코인원을 가지고 있죠. 코인은 2대 주주예요. 컴투스 홀딩스가. 네, 그래서 뭐 코인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 컴투스 홀딩스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악재를 먼저 얘기하고 호재를 또 나중에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노니아의 흥행성이 엄청 높기 때문에 제노니아가 만약에 흥행에 성공하면은 컴투스 홀딩스하고 컴투스 둘 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투스 홀딩스가 개발하고 컴투스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노니아 흥행 성공하면 둘 다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 코인 관련주, P2E 게임이잖아요. P2E 게임. 자, P2E 게임 관련주들이 위메이드의 위믹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 같이. 네, 대장이 꺾여버리니까 이 P2E 게임 관련주들이 다 같이.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가 컴투스 홀딩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고생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코인원 2대 주주로 이제 부각이 됐는데 지금 위메이드 위믹스가 코인원의 재상장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코인들 거래할 때 그 수수료의 전체 수수료의 20%를 위믹스가 담당할 정도로 코인원은 위믹스 재상장을 시키면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자회사 컴투스가 작년 10월에 여러분 작년 10월에 SM지분을 4%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4. 정확하게는 4.2%. 자, 그런데 작년 10월에 매집을 했을 때 이 SM의 가격을 여러분 보시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세요. 작년 10월이면은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여기. 작년 10월에 SM의 지분을 컴투스가 확보했다. 그때 이제 그 컴투스가 4.2% 지분을 확보했는데 이때 이제 이수만 전 회장의 백기사 노릇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럼 그때 4.2% 지분의 가치가 670억 원어치거든요. 지금 어때요?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7만 원이면 지금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대략적인 가치가 약 1,500억 정도로 올라섰습니다. 예, 지분 가치가 여러분 지분 가치가 무려 1,500억 이상. 컴투스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SM의 캐스팅 보드가 될 수 있다. 누가? 컴투스가. 네. 아니 다른 데는 지금 SM, 카카오 싸우는 게 나오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자, SM 뭐 카카오 이렇게 해 가지고 카카오 하이브까지 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 공개 매수가가 여러분들 자, SM 공개 매수가가 얼마예요, 여러분? 15만 원이에요. 자, 1차적으로 요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 자, 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SM과 하이브, 카카오 자, 카카오하고 하이브 요게 이제 SN 지분 싸움을 하고 있죠. 현재는 하이브가 이겼죠. 한 19%를 지금 획득을 한 상태고 카카오가 9% 정도. 그런데 원래는 이제 카카오가 12하고 유상증자로 일단은 지분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이수만 전 회장의 그 가처분 법원에 가처분을 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카카오가 지분을 추가 매수한 거를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이긴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하이브가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했어요. 네, 공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를 했죠. 왜? 가격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자, 이번에는 카카오가 SM 공개 매수를 얼마를 했냐? 15만 원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실패죠. 왜 그러냐면 15만 원으로 올라가면, 네, 올라가면, 아니 누가 공개 매수에 응하겠습니까? 공개 매수 맡겼던 사람들도 취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15만 원을 지금 현재 유지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하고 카카오, SM 공개 매수 둘 다 실패다. 근데 현재 상황은 하이브의 유리한 조건인데, 유리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게 그 3월 26일까지 공개 매수예요. 그리고 3월 31일에 주총에서 이제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는 데가 지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컴투스, 네, 컴투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면은 자, 주주명부 폐쇄할 때, 자,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8.96, 컴투스가 4.2, 그 KB 자산운용이 3.83. 그런데 지금 금감원에서 자, SM 주총에 운용사들 관여 말라, 이런 얘기를 경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용사들이나 대행사들이 이번에 먹거리가 많아요. 굉장히 그 이번에 SM 인수권에 운용사들이 관여를 하면은 관여해서 그 지분을 이제 캐스팅 보드 하는 역할을 하는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하이브나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살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 빵푸스러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자, 왜 컴투스 그룹이 그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먼저 컴투스 그룹이 왜 엔터사의 지분을 지금 보유할까? 지금 컴투스 그룹은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수들이나 배우들 IP가 중요합니다. 이 컴투버스의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가수들도 입점 좀 시키고 또 배우들 이제 이쁘게 꾸며야 되니까, 네, 거기에 이제 캐릭터들 판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IP가 중요하죠. 그래서 컴투스 그룹이 얘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마무 소속사의 또 2대 주주예요. 네, 컴투스가. 네, 컴투스 자회사인 위즈윅 스튜디오가, 네, 마마무 소속사의 또 2대 주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 있죠. 왜 카카오가 SM 인수에 간절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올해 카카오 엔터를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SM 플러스 카카오 엔터의 시너지, 즉 카카오 엔터의 몸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인수를 하면 SM 인수시, 인수시에 카카오 엔터의 시너지가 나면서 카카오 엔터의 몸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상장 몸값이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SM을 어떻게든 인수를 해야 돼요. 자, 하이브 입장에서는 지금 BTS 3년 공백이 생겼고요. 그죠? 3년 공백이 생겼고, 지금 뉴진스 하나 있는데, 뉴진스, 르세라핌 등등 아직은 BTS를 능가하기에는
조금 미약하다. 미약하죠. 네, 미약합니다. 그러면은 SM 같이 훌륭한 인재 양성 시스템 및 그다음에 이제 고유 아티스트, 네, 아티스트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SM이. 그래서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면은 또 하이브 입장에서는 또 시너지가 나고요. 또 SM의 관계사가 많아요. 자, DOU 가지고 있죠. DOU하고 자, 위버스, 하이브 거 위버스하고 결합을 하면은 시너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키스트 갖고 있죠. 키스트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SM CNC를 또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SM 라이프 그 디자인을 또 갖고 있죠. 예, 라이프 디자인을 또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SM을 하나를 인수하게 되면은 시너지가 하이브 입장에서는 날 수밖에 없죠. 겹치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싸움이 과연 SM과 SM을 하이브가 만약에 인수를 못하면은 하이브의 성장 모멘텀이 또 꺾이는 거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또 인수를 못하면은 또 카카오 나름대로 타격이 있을 거고, 잘못하면은 SM을 하나 인수를 하면서 승자의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M을 인수하면서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컴투스가 여기에서 지분을 또 갖고 있다고 하니, 그래서 보시면은 자, SM 인수전 하이브 카카오 일종의 전에 전쟁 쭉 해가지고 봤더니 쭉 밑에를 넘어가서 보니까 자, 컴투스가 무려 4.2%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면은 자, KB 자산운용보다 더 지분이 많아요. 운용사보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스팅 보드뿐만 아니라 아니 SM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네,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지분 가치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그 한마디로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컴투스하고 컴투스 홀딩스는 뭐 친작 게임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SM에 관련된 지분 싸움에 있어서 캐스팅 보드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 이슈 종목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자, 그리고 왜 게임주를 계속 봐야 되냐? 박찬홍 대표는 계속 게임주 보라고 하는데 게임주 별 재미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하고 미국하고 자, 중국 대 미국이 지금 감정이 안 좋죠. 대만의 차잉잉원 총통이 미국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미국 방문. 자, 중국은 거기에 심기 되게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정치적으로는 싸우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는 중국에서 한알령을 계속 강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중국 내에서도 친한파 쪽에서 야, 한국을 차라리 달래는 게 어떠냐. 한국이 자, 한미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전에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한국을 좀 벌려놔야 되거든요. 이 한미일 공조에서. 그렇다면은 굳이 한국을 자극을 해가지고 더 멀어지게 할 필요 없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알령 좀 완화하면서 파노 허가 획득, 네, 파노를 좀 더 내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 파노 허가 기조가 작년 말부터 있었는데 그런 기조가 연결이 되면은 이 파노 허가 기조가 한 1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또 네, 텐센트가 있잖아요. 텐센트가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지금 중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 사업 중에 하나가 게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한 10개 중에서
그 히트 게임 10개 중에서 보통 4개에서 6개가 중국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 애들도 더 이상 이제 한국의 게임을 막을 필요가 없거든요.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를 굳이 막을 필요가 없어요. 왜? 경쟁력이 생겼으니까. 경쟁력이 생겼으니까. 한국을 허가해주고 차라리 중국 게임을 대거 판매하는 게 낫죠. 그 한국을 교두보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팔면 되니까요. 네, 한국을 통해서 글로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애들. 왜 그러냐면 일단 중국 게임 하면 거부감이 있는데 일단 한국에서 흥행했대. 그러면은 이게 세계적으로 흥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작 게임. 게임주의 모멘텀은 뭐니 뭐니 해도 신작 게임입니다. 네, 신작 게임이 있냐 없냐. 근데 올해 신작 게임을 대거 출시합니다. 일단 컴투스 홀딩스만 해도 7개가 지금 대기 중이에요. 7종의 게임이 대기 중입니다. 자, 그리고 코인 때문에 게임주들 다 고생했어요. P2E 게임이 2021년에 고점 찍고 작년까지 해서 박살났죠. 그런데 이제 P2E 게임 중에서 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코인이 바닥 다지고 위믹스는 오히려 올랐어요. 네, 이런 그 코인 암호화폐가 다시 재상장하면서 P2E 게임이 뭐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P2E 게임에 관심이 예전보다는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바닥권 종목이 많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증가되어 있어요. 게임 회사들은 이제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는 돈이 별로 없지만 신작 게임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올해 출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 돈이 들어오죠. 네, 현금 흐름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게임주를 보셔야 돼요. 올해 또 이벤트도 많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사요 말아요 그거를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와도 이런 그 게임주들 잠깐 볼게요. 잠깐만. 게임주를 보시면 자, 위메이드도 지금 자, 위메이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현재 뭐 2월 달에 나온 양봉들은 매집봉이라고 보셔도 돼요. 매집봉. 네, 매집봉은 뭐냐?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세력이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구간이에요. 매집봉은 물량도 확보하면서 테스트를 한다고요. 테스트. 네. 물량도 확보하면서 테스트를 한다. 그 구간이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 자, 다시 한번. 네. 매집봉. 여러분, 매집봉. 네, 매집봉. 매집봉은 들어 올리기 직전에 한 번 정도는 세력의 숙명이라고 했잖아요. 매집봉은 세력의 숙명. 네, 세력의 숙명이에요. 세력의 숙명, 여러분. 매집봉은. 그래서 일단은 물량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물량도 모으고, 아니, 저항이 어디 있는지, 숨어 있는 물량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자, 자, 여러분. 자, 박찬홍의 매매 노하우. 네, 노하우를 하나씩 제가 전수해드린다고 했죠. 자, 세력의 매집봉을 봐라. 자, 매집봉 확인하자. 세력의 매집봉. 자, 매집봉의 역할. 매집봉의 역할이 뭐냐면, 자, 매집봉은 첫 번째 이제 세력의 물량 확보가 있고요. 마지막 물량 확보. 마지막 물량 확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막손들의 물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잔존 세력 있잖아요. 남은 잔존 세력의 마지막 물량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물려 있는 잔존 세력들이 얼마만큼의 물량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상한가 한두 번 줄 때 나가라 이거죠. 네, 상한가 한두 번 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매집봉은 또 세력의
마지막 테스트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구간. 그래서 자, 또 한 가지. 매집봉이 발생 이후에 여러분들 보통 빠르면 1개월 반, 늦어도 한 2, 3개월 안에 한 번쯤 급등이 다시 나옵니다. 네, 요거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네, 꼭 한번 기억을 하세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트레이더 할 때 제 그 후배들한테 이제 그리고 제 고객들한테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보통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는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자,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는요, 반드시 이런 패턴을 만듭니다. 이런 패턴. 반드시 이런 패턴을 만들어요. 자, 바구니 같이 생겼죠? 이 바구니 패턴을 무조건 만듭니다. 세력이 주가를 올리려면은 바구니 패턴을 만든다. 자, 요거. 세력이 주가를 올리려면 반드시 바구니 패턴 만든다. 네, 주가를 올리려면 무조건 바구니 패턴을 만들어요, 여러분. 네, 주가를 올리려면. 소리요? 소리가 이게 최대인데? 네, 이게 소리 최대. 세력이 주가를 올리려면 무조건 바구니 패턴을 만들어요. 자,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자, 뭐가 최근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2차 전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다니까요. 네, 자,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무조건 바구니 패턴이잖아요. 바구니 패턴. 성일하이텍,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일하이텍, 바구니 패턴. 맞죠? 자, 보세요. 이 패턴 나오죠? 나오죠?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물량을 얘네들은 테스트했냐? 거래량 없죠? 여기서부터 지금 물량을 계속 테스트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 들어 올리기 전에 마지막 물량 테스트 여기에요. 마지막 매집이에요. 마지막 매집. 여기였어요. 여기. 그죠.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쟤만 그러냐? 미래나우텍 보세요. 미래나우텍 매매했었죠? 저번에 매매했었죠? 제가 미래나노텍 저희 이제 보시면 나노신소재 금양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대표님 왜 이렇게 빨리 팔았어요 하는데 저희는 회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라갈 때 매도 신호를 내드려야 되니까 그죠? 네, 자 보시면 이수화학이랑 그죠? 이수화학이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래나노텍이랑 올라갈 때 잘 보세요, 여러분. 올라갈 때 바구니를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바구니 만들었죠? 아니 이런 모양 무조건 만들잖아요. 그죠? 상신 EDP랑 보세요. 올라가기 전에 무조건 만든다고요. 이 패턴을 무조건 만들어요. 자, 금양 한번 보이죠? 금양 계속 날라가죠? 네, 급등 나오고 있죠? 자, 금양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바구니잖아요. 바구니 모양 만들었죠? 만들었잖아요. 자, 그럼 대표님, 이렇게 바구니가 이런 모양이 안 나오는데,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또 이렇게 한번 하고 또 올리고, 결국에는 바구니 모양입니다. 바구니 모양. 자, 바구니 모양인데, 중요한 거는 올라가기 직전에 반드시 거래량이 없다가 이 거래량을 한번 동반해요. 자, 여기에서는 매집봉이 여기에서 물량을 테스트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물량 테스트. 물량을 흡수하고 다시 올린 거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바구니 만들 때. 자, 보시면은 요래요.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바구니가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네 요렇게 만들다가 한번 살짝 쉬고 또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결론은 요 모양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서 올리기 전에 대량 거래가 터지는 거는 세력의 숙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바구니 모양 일단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네, 여러분들 삐딱하게 보시면 안 돼요. 삐딱하게 보면은 여러분들 뭐랄까 차트 설명 못 해요. 네. 자, 보시면
이 떨어졌다 올라가면은 다 바구니 모양이 되지. 근데 거래량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거래량의 비밀. 네, 거래량의 비밀. 거래량이 있잖아요. 거래량이 죽어요, 일단. 올라가기 전에 세력들이 개미들 떨구려면은 거래량을 죽인다니까요. 거래량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재미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지지라인도 살짝 깼다가, 네, 아무튼 조금씩 좀 흔들어요. 거래량 없이 막 흔들다가 마지막에 올릴 때는 대량 거래를 무조건 발생시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대량 거래를 터뜨려요. 예, 그래야 한마디로 올리기가 쉽죠. 그죠? 네네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렸는데 다 맞았잖아요. 저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어요? 전환선. 전환선도 계속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양이랑 지금 현재 2차 전지에서 보시면은 그 미래나노텍도 그렇고 여러분들 기준을 알려드렸잖아요. 기준이 뭐냐면 그 요 며칠 알려드린 게 전환선 밑으로 꺾이지 않으면은 그 추세 상승 종목은 전환선을 기준으로 매매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네. 자, 그 전에 거. 자, 복습하자고, 복습. 네, 복습에서 뭐가 있냐면 추세 상승 종목은 일목균형표, 여러분.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을 기준으로 매매한다. 이거를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런 걸 얘기해 드렸잖아요. 추세 상승 종목.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일봉상 뭐 이동평균선 뭐 5일선, 11선, 21선 요걸로 보는 게 좋나 나쁘나 물어봤잖아요. 그죠? 5일선 봐야 되나요? 11선 봐야 되나요? 21선 봐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일봉상으로 이평선보다는 이평선도 괜찮지만 차라리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캔들의 저점과 고점의 중간가, 평균 가격의 9일선이에요. 9일선. 9일 평균선을 전환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환선으로 갖고 매매를 하면은 어,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더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정확하게 미래나노텍도 전환선을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예, 예. 예. 음.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네.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돼요. 나갔다가. 네,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돼요. 네네네. 그렇게 해주시고, 네, 예,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네. 자, 싸우지 마시고, 네. 주목! 주목! 네, 주목!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매매 노하우는 그래요, 여러분. 급등 전에 항상 매집봉이 발생이 됩니다. 급등 전에 매집봉. 그래서 이제 오늘 게임주를 유심히 잘 보시면, 자, 게임주를 유심히 보시면 이때 매집봉이 발생했어요. 매집봉. 네, 매집봉. 이때 매집봉이 발생하고 일단은 뭐 얘는 하루 만에 매집봉이 발생한 다음에 급등이 나왔는데 보통 요게 매집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거래량이 쭉 플랫하게 없다가 장대 양봉인데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 장대 양봉이 나오면 여기서 보통 매집봉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컴투스 홀딩스는 매집봉 나오고 하루 쉬고 바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 조정. 기간 조정.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예, 그냥 예시예요. 지금 컴투스 홀딩스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컴투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또 매집봉이 2차 매집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차 매집봉. 자, 윗꼬리가 달린다는 거는, 여러분, 윗꼬리가 달린다는 거는요, 차익 매물이, 차익 매물, 여러분, 차익 매물이 출회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차익 매물이. 그래서, 이런 그, 윗꼬리긴 윗꼬리인데, 윗꼬리가 짧을수록 좋죠. 윗꼬리가, 여기가 짧을수록 좋다. 매집봉에서는 윗꼬리가 짧을수록 좋다. 이것도 써드려야겠네. 자, 자, 매집봉. 자, 윗꼬리 매집봉. 윗꼬리 매집봉은 윗꼬리가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예. 네,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지금,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또 한 가지. 오늘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해 드릴 거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아이씨. 이거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거래량을 발생하는 윗꼬리,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매집봉으로 보고, 또 기간 조정 보였다가 윗꼬리 양봉인데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도 나중에 훗날, 여기서 이제 저점 높여가면은 훗날 매집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원전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원전주. 자, 원전주. 잠깐만요. 어딨어? 잠깐만요. 오늘 원전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원전주. 자, G2파워 대장이라고 저번에 얘기해드렸죠. G2파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한전기술로 오늘 움직였고요. 자, 그 다음에 BH.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전 얘기 잠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종목 얘기하면서 원전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요 뉴스가 나왔어요. 한수원이 폴란드 제3호 원전을 앞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하나둘씩 성과가 나오고 있었어요. 원전주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원전주 가지고 있는데 고통스럽습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예, 예. 예, 예, 예. 자, 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저기, 와운의 관계자님이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자, 오늘자 내용에서, 자, 이슈 섹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슈 섹터 분석. 자, 시장의 트렌드 오늘 긴급 점검이에요. 시장의 트렌드 긴급 점검. 자, 오늘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한수원에서 이제 폴란드 제3호 원전을 이제 쭉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항상 트렌드 매매는 뉴스나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한수원과 특수목적 기구를 설립을 했어요. 폴란드에서. 그래서 이제 한수원은 제3호 폴란드 원전 발전소를 건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쭉, 그죠? 자, 폴란드 민간 에너지 기업 ZEPAK가 한수원하고 협력해서 제3호 원전을 짓기로 했대요. 그죠? 그리고 폴란드 부총리 겸 국무장관 자색 사신이라는 분이 쭉 해가지고 원전 발전소 공동건설 프로젝트 몇 달 전에 만들어졌고 지금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죠? 쭉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잠잠했던 원전주들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원전주 대장이 G2파워예요. 근데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리냐 안 달리느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네, 그죠? 자, 보시면 그동안 이제 여기도 거래량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거래량이 싹 죽었어요. 죽었죠. 보통 이렇게 해서 쭉 떨어지면 일단 거래량이 죽어요. 변동성이 있는데 거래량이 죽으면은 그 특별한 저점을 깨지 않으면은 그냥 보유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과연 지금 11% 올라가고 있는데 윗꼬리가 얼마나 달리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여러분. 윗꼬리가 얼마다. 만약 윗꼬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매집봉이 좋은 거예요. 네, 매집봉은 윗꼬리가 짧으면 바닥권에 있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은 매집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윗꼬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또 공부를 해 보시죠. 그래서 지금 원전에 관련된 그 이슈를 좀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네, 원자력 발전 이슈를 좀 살펴봐 드리면, 자, 체코 두코바니 원전, 네, 일단은 자, 2022년, 근데 이제 2023년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죠? 네, 우선 협상자 찾으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우디도 신규 원전 2기를 한국에 이제 맡기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사우디 원전은 한국하고 러시아가 경합 중인데 지금 과연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기도 바쁜데 이 원전 쪽까지 챙길 수 있을지 그건 좀 물음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도 지금 한국 원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네. 자, 그렇게 하고 쭉 보시면은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체르보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원전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네덜란드 1500메가와트급 2기,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1000와트에서 1400메가와트급 2기, 그리고 루마니아 체르보나의 3, 4, 5기 건설 재개 사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사업 재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원전에 관련된 모멘텀은 굉장히 많고요. 올해 작년에는 MOU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건설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 거래량 없이 떨어져 갖고 힘드셨죠. 오늘부터 이제 보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조정 나오면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제 기간이 이제 한 달이든 아니면은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이 안에 조정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다가 만약에 조정이 좀 깊어졌어요. 그러면은 뭐 한두 달 더 걸리겠지만 보통 이제 조정이 없다고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또 튀어 오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쭉쭉쭉. 네, 과거에 이제 작년에 주도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작년 네옴시티 하면서 네옴시티랑 그다음에 이제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작년 주도 섹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거래량이 이렇게 있을 때는 주도주가 살아 있는 거고 거래량이 죽었잖아요. 죽었고 개미털기 끝났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매집봉 발생. 네, 바닥권에 있는 걸 그냥 매집봉이라고 통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원전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전에 관련된 앞으로 모멘텀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네덜란드도, 자, 네덜란드 이제 이렇게 그 원전에 관련돼서 앞으로 많은 건설 이슈가 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 제일란트주 보르셀 원전 부지에 3세대 원자로 2기 건설을 검토 중에 있고, 자, 그리고 이 네덜란드 거는 현재 폴란드 원전을 수주한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 자,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업체인데 소송도 많이 걸었고 태클을 많이 걸고 있어요.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거 그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 얘네가 그 완전히 방해해가지고 지네가 다 뺏어갖고 다 먹으려고 그런 것보다는 한마디로 소송을 걸어서 좀 뽀찌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네덜란드 총리하고 정상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원전 사업의 협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 베트남 원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베트남. 자, 그리고 쭉 보시면은 지금 터키는 지금 투르키에는 좀 물 건너갔죠. 네, 요거는 지금 현재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요건 일단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고, 터키 쪽은 지금 뭐 터키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또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아요. 자,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필리핀, 베트남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원전을 그 한두 개 따면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왜 올랐냐? 이 원전주들이 왜 갑자기 시장에서 관심을 갖냐? 일단 시장은 안 좋아요. 네,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시장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네, 자, 지금 지수 관련주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오늘은 오른 종목이 거의 없고 떨어진 종목이 코스닥에서 1200개, 거래소 742개가 떨어졌어요.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상승 종목의 4배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상승 종목은 이렇게 적습니다. 코스닥 330개, 거래소 163개에 올랐고 나머지는 742개, 1200개가 하락이에요. 하락. 네, 그러니까 체감이 무지 안 좋다. 네, 그래서 미션 실패 종목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수급 적으로 보면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 개관 애들이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6천억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야 파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은 파는 건 당연한데, 아니, 얘네는 왜 같이 따라서 파냐고요. 자,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팁.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옵션 만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조금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자,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일. 그죠? 네, 만기일인데 하필이면 내일 또 공개 방송입니다. 제가 네, 내일 박찬호 와우넷 공개 방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내일은 아침 8시부터 공개 방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편하게 8시 반부터 들어오시면 돼요. 자,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자, 3월 만기 이후에 여러분 3월 만기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주가지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보면은 코스피 중형주에서 이제 뭐 소형에서 중형으로 이동하는 종목도 움직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중소형주였는데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2차전지 관련주들 유심히 보셔야 돼요. 대형주로 옮겨간 종목들 흐름을 좀 잘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패시브 펀드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수급 충격은 제한적이다. 네, 제한적.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패시브 펀드 때문에 어떤 때는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내일은 패시브 펀드 영향이 좀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패시브 펀드의 영향이 적으니까 당연히 수급 충격은 좀 적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밸런싱에 대한 충격도 제한적이다.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이제
지수가 많이 그러니까 종목이 많이 올라가서 시총이 많이 높아져서 이 예를 들어서 소형주에 있던 종목이 중형주로 가고 중형주에 있던 게 대형주로 가가지고 일단은 이제 지수 편입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래 이제 이렇게 3월 만기 이후에 이런 뭐랄까 지수 관련주들의 변화가 원래는 커야 되는데 이번은 이미 리밸런싱이 이미 진행이 되어서 이 선물 옵션 만기일 전에 이미 진행이 돼서 수급이 이미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뭐 지수에 관련해서 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건 기관 애들이 내놓은 의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는 이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기관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 수급 충격은 제한적이고 리밸런싱에 대한 충격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관 애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 애들이 체크하는 것은 뭐가 있냐? 환율을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왜 그냥 환율이 갑자기 1316원 원달러로 올라와가지고 환율 한번 잠깐 볼게요. 오, 네. 이렇게 지도파워, 오늘 아깝네. 지도파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올라가 버리네. 자, 일단은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율 볼게요, 환율. 자, 환율이 지금 1321원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 박스권 뚫어버려요. 네, 박스권 뚫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차손을 보면 안 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속 매도할 수 있는 이제 빌미가 되는 거죠. 자, 환율이 이미 1320원 올랐네요. 요거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외국인 매도세 강화 전망입니다. 안 좋은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많이 들었다 놨다 하는데.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지금 뭐 큰 변화는 없겠죠. 보시면. 자, 아무튼 오늘 또 보면 갭으로 떨어졌지만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강합니다. 아직은 강해요. 네, 코스닥도 강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상해 종합지수도 봐야 돼요. 자, 상해 종합지수도 아직 뭐 추세선이 뭐 그렇게 깨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올라서 저항 맞고 좀 떨어졌어요. 네, 양회 전까지 양회 기대감으로 이렇게 쭉 올랐다가 지금 양회가 열리니까 이제 호재 노출로 떨어졌는데 아직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35일선 부근에서 정확하게 지지하면서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상해 종합지수도 조정 나오니까 중국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S&P 500을 놓고 봤을 때 지금 S&P 500에서 자 보세요. 보시면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고점을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네, 맞고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폭락이 나오냐? 폭락은 안 나오니까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선물 옵션 만기일이 하루 앞두고 뭐 특별히 얘기해 드릴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기관 애들이 정리해 놓은 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관 애들이 생각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핵심만. 결론적으로는 내일이면은 내일 아침까지는 장이 잠깐 흔들릴 수 있는데 내일 오후장에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잘하면 전략 후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전주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원전주. 저는 원전주 이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원전주에 대한 생각.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시작이다. 조정후 분할 매수. 네, 저는 개인적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시작이다. 조정후의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시장이 오히려 안 좋아지면은, 자, 그럼 왜 해야죠? 왜? 그러면은 1차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 테마주가 강세, 강세가 나오고 있죠. 그죠, 여러분?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원전에 관련된 원전이 작년에는 MOU 수준이었어요. MOU. 올해는 실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 올해 이제 성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년에 총선이에요.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 하반기에 성과를 막 내놓지 않을까. 원래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도 모아놨다가 선거 전에 막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기대감에 선반영되면서 이런 그 원전은 테마주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원전에 관련된 뭐 체코 두코바니, 사우디,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필리핀 원전 재개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고요. 에너지 수급난을 겪었기 때문에 각국이 이제 원전 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 에너지난을 겪은 국가들이 많다. 그래서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유튜브.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만약에 원전주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일단은 매집봉들이 이제 발생하고 저항을 일단 자, 그 저항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죠. 네. G2 파워는 10,000원이 저항이고요. 뭐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직전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오히려 좋게 봐요, 저는. 근데 거래량이 좀 아쉽네. 아직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그런지 거래량이 조금 안습이네요. 거래량만 조금 더 받쳐주면서 오늘 이 직전 저항을 여러 데를 돌파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하지만 확실히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좀 쏠리고 있죠. 한전 KPS까지 움직였으니까.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약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씩 저점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원전의 대장주를 한번 일단은 소형주에서는 G2파워가 원전의 그 대장주 역할을 했었어요. 소형주 중에서 여러분 소형주 중에서 G2파워가 대장주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는 한전기술이 원전주의 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 외에 이제 뭐 실제 수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죠. 원전의 실제 수혜주는. 그리고 이제 보일러 쪽에서는 BHI. 그 다음에 에너토크. 네, 에너토크도 원전주잖아요. 근데 에너토크는 조금 약하네. 네, 그리고 한전 KPS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신기계 잠깐 불쪽했는데 지금 오늘 느끼는 바는 G2파워가 확실히 대장이네요. 그리고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사는 것보다는 뭐 사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분할로만 한다면 눌림목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겠네요. 자, 이제 지금 15분 남았는데 종가 관심주 할게요. 네, 종가 관심주. 자, 종가 관심주 뽑겠습니다, 여러분.
시장 보면서 할게요. 어차피 내일 제가 장중 공개 방송합니다. 네, 내일 장중 공개 방송이에요. 내일 목요일 날. 아침에 넉넉히 8시 반에 들어오세요. 네, 아침 8시 30분부터 본격 시작. 네, 내일 하루 종일 함께 하면서 오늘 종가 종목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체크. 그리고 매매 방법. 오늘보다 좀 디테일하게 매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 방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관심주 및 공략 종목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주 및 종가 종목. 내일은 좀 더 액티브하게 할 거예요. 아침에 같이 매수할 거 매수하고, 매도할 거 매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 관심주 체크해 주세요. 꿈비 먼저. 에코 플라스틱 좋은데? 왜요? 근데 걔는 좀 단점이 아직 테마가 마땅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답변하면 큰일 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불끈불끈 올라오고 있다. 종목들이 불끈불끈.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윗골이 달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좀 강한 저항이에요. 강한 저항. 네, 강한 저항인데 오늘부터 관심 가지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그 대신 몰빵해가지고 박찬홍 때문에 막 크게 물렸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이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는 걸 조금 그 습관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할 매수 하시면요 다 수익 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꿈비. 잠깐만요. 우리가 자, 종가 관심주에서 자, 오늘 종가 관심주 한번 보자고요. 자, 하나씩 뽑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꿈비, G2파워 오늘부터 볼 거예요, 저희. 네, G2파워. 그 다음에 이제 EM 플러스 어제 TV 방송에서 나왔는데 그냥 일주일짜리로 보세요. 네, 일주일짜리로 보시고. 그 다음에 유니테크노. 그 다음에 뭐 MDS 테크. 네. 자, 보시죠. 자, 꿈비 한번 보자고요. 꿈비. 쭉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 아, 목소리가 잠겨요, 여러분. 자, 꿈비 한번 보자고요. 꿈비 어떤 회사냐? 자, 꿈비 모토가 프리미엄 유아가구 전문기업 꿈비. 네, 지금 요즘에 애기들 잘 안 낳잖아요, 그죠? 그래도 만약에 아이를 가지신 분들 아이 하나밖에 안 낳는데, 그죠? 멋진 거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자, 보시면은 네, 꿈비, 하이가이드 요즘에 요런 거 그 다 그 아이용 침대 이런 것들. 자, 물론 이제 지금 출산 관련주예요, 꿈비가. 근데 예전에 출산 관련주 하면 아가방이었잖아요. 요즘은 이 꿈비가 그 출산 관련주 대장입니다. 그 정부에서 지금 출산 장려책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냐? 여기 보시면 직전 저항을 윗골이 달린 직전, 자, 윗골이 달린 캔들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거래량도 좀 터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종가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자, 꿈비 유아용 침대 및 유아용품 관련주입니다. 네, 그 간단히 포인트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G2파워 원전 수배 전반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 2등도 아니고 1등 업체예요. 네, G2파워. 그러니까 대표적인 원전 대장주죠. 자, 원전 대장주. 자, G2파워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G2 파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루 이틀 오늘부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부터. 네, 왜 오늘부터 봐야 되냐?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면 땡큐인데, 근데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또 뭐 그 얘네가 그 원전에서 또 핵심적인 그 수배 전반 부분에서 얘네가 또 1등이다 보니까 원전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시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가벼워요. 일단 가벼워. 네, 종목을 매매할 때 가벼워. 그리고 9,000원이 지금 1차 저항인데 9,000원 안착을 하게 되면은 또 10,000원을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오늘 종가까지 얼마나 달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윗꼬리가 짧으면 좋고 윗꼬리가 길어도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까 그냥 관심권에 넣어놓고 보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M 플러스 먼저 보겠습니다. 네, 맨날 MD 스테이크 맨날 얘기해서 단타 거리로 보면 되시고. 자, 잠깐만요. 자, 아까 EM 플러스는 그 소방차하고 특수 차량, 이 본업이 특수 차량이에요. 특수 차량 본업이 그건데 최근 2차 전지 사업의 진심이다. 네, 얘는 진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막 특허를 엄청 내고 있습니다. 뭐 양극화 물질 특허, 뭐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폭발 방지 제품인 방열계 필링겔 뭐 이런 것들. 뭐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을 그냥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를 좀 줄여 가지고 보면은 네, 이렇게 해 가지고 할게요. 개발. 그래서 짧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 네. 너무 핵심만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음, 유니테크노 하루 더 보자고 했죠. 유니테크노 삼성 SDI 관련주고 배터리 셀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MDS 테크 MDS 테크는 뭐 다 아시죠.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되고 그리고 이제 AI 빅데이터 AI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얘네가 이제 빅데이터로 하면 돼. 크라우드니까. 자, AI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차 겸 AI 빅데이터 관련주로 해가지고 MD스테크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꿈비, G2파워, 그다음에 EM 플러스, 유니테크노, MD스테크 해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요. 아까는 꿈비 같은 경우는 유아용 그 침대 및 유아용품 판매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홈페이지. 네, 그래서 꿈비는 예전에는 과거에 아가방이 출산 관련주 대장이었지만은 꿈비가 최근에는 대장이다. 출산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출산주 중에서 대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네. 예, 자, 봐드릴게요. 잠깐.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이거를 이제 제가 2시까지밖에 이 방송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다가 종가로 매수해서 마이너스 3% 되면 바로 자르시면 돼요. 네, 마이너스 3% 되면 바로 자르고 이제 3에서 5% 이상 급등 나오면은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꿈비도 위험한 것 같지만 여기 만약에 이제 종가에 이제 종가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종가 관심주 매수 타이밍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혼자 매매하실 때 3시 한 5분에서 3시 30분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네, 분할 매수. 그리고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난 진짜 수익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내일 공개 방송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때 이벤트 때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보통 이제 3시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나누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매수 시점은 3시에서 그냥 3시 20분이라고 할게요. 또 5분까지 하면 또 복잡하니까. 그리고 2차 매수 시점은 3시 20분에서 이제 종가에 매수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음날 플러스 3에서 여러분들 플러스 5% 수익 나면 매도. 근데 내일은 아침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 있는데 오후장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좀 견뎠다가 오후에 파는 전략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은 마이너스 3% 이탈 시 자동 손절매 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리딩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가 관심주는 이렇게 꿈비, G2 파워, MDS 테크, EM 플러스, 유니테크노인데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고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충분히 잠을 잤잖아요. 네, 엄청나게 오랫동안 거래량 없이 횡보를 했고 여기 이제 매집봉 비슷한 게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매집봉이나 이런 거래량을 동안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하루 이틀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매집봉이 나오고 쭉 한 며칠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이런 그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매집봉이 발생하면은 결국은 올라갈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되는데 이게 잠깐 쉬었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쭉 한참 유선형 그리면서 올라갈지 이거는 모르는 거죠. 다만 이제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길게 버티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면 되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그때 알려드린 주인공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성 DS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네요. 자, 해성 DS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줄을 그어 놨어요. 지금 줄을 그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주인공 매매 기법 있죠? 네, 주인공 매매 기법이 중간값 지지하고 있으니까 좀 더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와운의 유튜브 박찬홍의 홍TV 여기에서 진짜 많은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올려드리거든요. 네, 박찬홍의 홍TV 다시 보기도 됩니다, 여러분. 네, 홍TV 딱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네네 여기 보이시죠? 증시 변동성 확대 여기 녹화로 올려드려요. 이 방송 끝나고 녹화 방송으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박찬홍의 홍TV 구독과 알림 설정만 해주세요. 네, 제가 언제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텔레그램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뉴스 많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자 텔레그램 자 여기 텔레그램 네, 여기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텔레그램 요 텔레그램을 주소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네, 주소 찍어 드릴 테니까 네, 무료예요, 무료. 네. 아니 제가 종목 상담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텔레그램 무료 채널이에요, 무료 채널. 돈 안 받아요, 여러분. 여기에 온갖 뉴스를 다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뉴스 다 올려드려요. 네, 뉴스 올려드리죠. 네, 쭉 뉴스 올려드리면서 관련주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관련주까지 찾을 필요 없고 제 뉴스만 보셔도 됩니다. 쭉 뉴스 나오죠. 네, 이렇게 올려드리고 리포트도 올려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무료 채널이니까 좀 봐주시고요. 네, 찾아보시고 링크 걸어놨으니까 링크 찾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 오늘 열심히 했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내일까지 약간 잠깐 눌렸다가 제가 봤을 땐 시장이 회복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박찬웅의 마지막 승부주, 종가 관심주, 내일 장중 공개 방송, 네, 와우넷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내일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거 체크해 보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공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션 연장. 네, 미션 연장. 네. 죄송합니다. 이 방송 이후에, 지금 김준영 대표님이 방송합니다. 네, 이 방송 뒤에 김준영 대표님이 바로 방송하니까요. 네, 멋진 강의 해드린다고 하니까, 방송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준영 대표님 거 방송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